아시안컵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전반 45분 만에 이른 교체를 당하며 팀 내 최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이 파리의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는 경기 후 팀의 대대적인 리빌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여 프랑스 매체들은 이날 가장 먼저 교체된 이강인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파리는 지난 26일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하무스의 PK 동점골로 간신히 패배를 면했는데요. 이날 이강인은 중앙 왼쪽 미들필더로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 45분간 볼터치 38회, 패스 28회, 드리블 0회 등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장기인 탈압박과 킥도 거의 선보이지 못한 채 후반 시작 전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통계 사이트 품목 기준 이강인의 평점은 6.3점으로 선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낮았으며 슈퍼스코어는 45분 출전한 이강인은 그 사이 무려 6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다며 평점 6.7을 주기도 하였죠. 프랑스 현지 스포츠 매체들은 더 혹독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프랑스풍 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팀 내 최하점인 3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기대했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볼 처리가 엉성했고 몇 차례 공수 요건도 잃었다. 결국 그는 미숙한 상황 대처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하프타임에 교체됐다라고 호평을 쏟아냈으며 프랑스 막시풋도 취하인 3점을 부여하고 공격 전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듯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라고 지적하였죠. 강인맘들은 우리 강인이 어시도 못 받아먹는 국대 따위 안 불러줘서 고맙다며 소속팀에 몰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주장했는데 글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속팀에서의 이강인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팀 내 핵심 선수인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엔리케 감독은 대대적인 팀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강인의 저조한 활약은 그가 주전은 물론 방출 명단에도 오를 수 있는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특히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엔리케 감독이 선보인 5번의 교체가 이를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엔리케 감독은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사용했는데 45분, 65분, 71분 등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를 단행하여 체력 안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이례적인 교체 시기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는데요. 비사커는 엔리케의 이른 시간 교체는 교체당한 선수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체된 선수는 45분에 이강인, 65분에 바르콜라와 음바페, 71분 덴벨레와 에르난데스였죠.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음바페 없는 플레이에 익숙해져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 내가 봤을 때 선수가 계속 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시킬 것이다. 난 다음 시즌을 위해 최대한의 경쟁력을 원한다. 즉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이었던 음바페가 이탈한 뒤 팀의 공격력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끝없는 주전 경쟁 및 뒤처지는 선수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교체였는데요. 이런 테스트에서 이강인은 불과 45분 만에 제일 먼저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리케 감독은 해외에 임대 이적된 PSG의 공격 유망주를 다시 불러들일 계획까지 밝혔는데 바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비 시몬스로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쳐 그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이적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파리는 사비 시몬스와 자이르 에메리를 미래의 핵심 선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03년생으로 이강인보다 2살 어린 시몬스는 PSG 유스 출신으로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에서 데뷔하여 총 48경기 22골 12도움을 기록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현재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8골 9도움을 기록해 불과 20살의 선수가 팀 내 최고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강인과 시몬스 모두 왼쪽 오른쪽 측면을 비롯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해 불가피한 포지션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미 라이프치히는 영구 이적에 대해 PSG에 문의하기도 했지만 PSG는 이를 거절하여 시몬스의 이적은 전적으로 파리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몬스 역시 음바페의 이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파리의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로 제2의 음바페이자 새로운 팀의 얼굴이 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또 다른 PSG 유스 출신인 자이르 에메리의 1군 콜링 또한 이강인에게는 악재인데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친 에메리는 06년생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나이대에 비해 뛰어난 축구 센스와 노련함, 기본기, 완성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웬만한 성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압박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벌써 파리 주전을 차지한 그는 챔스와 리그에서 맹활약하며 리그 20경기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출전 시간 또한 1510시간으로 900시간에 불과한 이강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앙과 측면을 모두 전담할 수 있어 이강인과의 경쟁이 불가피한데 실제로 이강인이 아시안컵에 차출될 당시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측면 미드필더에서 90분을 풀타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 경쟁자의 활약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이강인의 주전 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내에서의 그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강인이 이적 후 바로 PSG의 주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한 한국인들의 엄청난 지지와 인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가 이강인을 영입 후 바로 한국 투어를 진행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 이강인의 인기를 과시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였죠. 당시만 해도 이강인은 각종 프랑스 언론과 리그앙 홍보물에 자주 노출되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의 새로운 왕자,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음바페보다 높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죠. 그러나 현재 프랑스 내 이강인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사 한 줄 안 뜨고 있는데 관심 있는 팬들의 수가 줄어드니 점차 이강인에 대한 언론 노출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강인의 이적 후 PSG 경기 중계권을 획득한 쿠팡플레이에서는 아직 이강인 선발 포스터를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강인의 브랜드 평판은 50위권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2위를 차지했던 이강인의 순위는 손흥민 선수에게 항명한 일명 탁구 사태 이후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켰고 이강인이 있었던 2위 자리는 황희찬 선수가 차지했으며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생명인 광고계에서도 통신, 치킨, 게임 광고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기업 관련해까지 포함하면 총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강인의 가족이 세운 법인을 향한 여러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어 이미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팬이 있어야 선수가 있다. 절정의 인기를 구사하던 연대 농구팀을 이끈 최희양 감독은 당시 이상민, 문경은, 우지원, 서장훈 등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 데에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야 한다. 그러나 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강인은 실력과 성적의 정도를 떠나 한번 불거진 인성 문제가 덮어지고 다시 축구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국내 네티즌들이 찾은 이강인 대치자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활약 중인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는 득점포를 가동하며 대표팀 입성에 추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팀은 비록 리그 하위권이라 최악의 분위기를 맞이했지만 배준호 선수의 활약만큼은 최고였는데요. 카디프전 1득점, 볼터치 43회, 키패스 1회, 빅찬스 1회, 클리어링 4회 등 공수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품업 기준 평점 7.5점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5, 6점대를 기록하여 더욱 눈에 띄는 활약이었죠. 사실 배준호 선수는 10대 시절 국내 모든 대회를 섭렵하며 독보적인 포텐셜을 지닌 선수라는 평가와 함께 자타공인 고교 랭킹 1위 천재 선수로 불렸는데요. 이런 거 보면 이강인이 아니면 앞으로 대표팀이 망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들은 참 무색하게 들려집니다. 배준호 선수는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 무대에 적응한 뒤 바로 축구의 고장 잉글랜드로 이적해 팀 내 최고의 핵심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 단장은 UEC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기술적인 능력 등 우리 팀이 원하는 재능이었다라고 하였고 특히 감독인 알렉스 닐과 구단주인 피터 코치 역시 직접 배준호의 영입에 총력을 다했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배준호가 이강인의 대치자를 넘어 이강인을 뛰어넘는 대표팀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어느 위치에서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배준호는 스토크시티에서 중앙 측면을 가리지 않고 활약했으며 또 최전방 공격수로도 투입돼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강인이 수석팀에서 잦은 포지션 변화에 애를 먹고 있는 반면 배준호 선수는 모든 위치에서 120%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배준호 선수는 팀 내 최다 도움, 90분당 최다 기대어시, 90분당 최다 드리블 성공, 빅찬스 메이킹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눈여겨볼 점은 그가 시즌 초 적응 문제로 전체 경기 34경기 중 15경기밖에 나서지 못했다는 점이죠. 현재 적응을 완벽하게 끝내고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많은 현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스토크시티 팬들은 배준호 선수가 공을 잡으면 기대감에 부풀어 컴온 준호를 외친 뒤 공격수에게 킬패스를 넣으면 오 하고 감탄하고 공격수가 놓치면 아 쉣 외치는 장면이 보통의 루틴입니다. 한국에서도 이강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이제 다른 어린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선수를 키워낸 감독들이 늘 언급하는 것처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 팬 없이는 선수도 없다는 말은 결국 선수로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과 인성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감독들이 이렇게 말해도 한번 거만해진 선수가 듣지도 않고 반항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흥민이를 많이 팼어요. 저는 월드클래스 국가대표들 많이 팼어요. 축구 선수들 많이 팼어요. 반항하면 죽죠. 인성 논란에 휩싸인 이강인의 입지가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일부 강인맘들은 회복 불능한 민심을 보고 도리어 손흥민이 늦게 사과를 받아줬다며 또다시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책임만 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강인이 45분 교체된 것도 손흥민 때문이라고 할 듯. 강인맘들은 매일 새벽 이강인이 골을 넣어 민심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잔여 경기가 있으니 다음 경기 잘하면 또 여론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경기가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한 줄 평, 이강인의 다음 경기는 3월 2일에 예정된 세계탁구 선수권 왕징시안과의 8강전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